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예방과 이제 초기 진단까지의 어떤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최대한 준비했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단은 대장의 구조라는 게 별거 아니지만 잘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 우리 대장암에 얼마나 흔한 암인지 그다음 대장암이 어떻게 생겨나고 증상이 어떤 게 있고 어떠한 위험 인자가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수 있는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은 큰 장이죠, 큰 장. 큰 장, 소장과 반대로 큰 장인데 우리 뭐 외과 선생님들께서 한번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넘어가면 대장은 몸에 이렇게 우리 뱃속을 한 바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항문까지 내려오는 한 1.5m 정도 이 정도 되는 장입니다. 장이고 부위를 이제 보면은 맹장 우리 그 맹장염 얘기하는 끝이 막힌 맹장이 있고요. 상행 결장은 이제 위로 가는 결장인데 이게 우리 변이 소장에서 쭉 이제 내려와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이제 항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나온 변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행 결장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횡행은 이게 한자죠, 한자. 그냥 옆으로 늘어져 있는 장이고, 하행 결장은 이제 변이 횡행 결장을 거쳐서 이제 다시 항문을 향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직장은 이제 아시겠지만 항문 바로 앞에서 변을 보고하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S결장이라고 우리 S자처럼 꼬부라게 생긴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강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암 발생률은, 좀 전에, 강선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주요한 암종 중에 하나입니다. 2011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남자에서 두 번째로 흔한 암이고 위암 다음으로 흔한 암이고요. 여자에서는 갑상선과 유방암이어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데 식생활의 소구와의 생활 패턴이 이제 소화됨에 따라서 점차 앞으로는 뭐 위암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을 그렇게 내다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는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암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암이 잘 걸리겠죠. 그래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주로 한 50대 이후에 흔합니다. 물론 40대, 30대도 간혹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50대부터 이제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대장암에 걸릴 그런 위험도 높겠습니다. 남녀 마찬가지고요. 대장암을 걸리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주로 암에 대해서는 5년 생존율, 암에 걸리고 우리가 5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는데, 이제 10명이 대장암에 걸리면 그 5년이 지나면 몇 명이 남아있느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보면은 전체로는 요즘 많이 좋아져서 아까 강선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명 중에 3명은 5년을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 대장암에 걸려도 잘 치료를 하면요. 그렇고, 더군다나 보면은 이게 암이 초기에 조그맣게 발견을 하고, 뿌리가 깊지 않을 때는 거의 95% 그러면은 20명 중에 19명은 다 이게 5년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조금 더 진행하고 이제 주변에 임파선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멀리 가서 간이나 폐로 가게 되면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 마찬가지고요. 대장암의 그 예방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또 대장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조금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암이란 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 덩어리가 혹이 하나 그 몸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씨앗이 있겠죠. 우리 몸에는 하나의 씨앗이 생겼다가 장 그 표면에 조그만 씨앗이 우리가 흔히 용종이라 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건강검진하고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니까 용종 주변 분들도 뭐 내찌게 했는데 용종이 있어 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한 용종이란 거는 우리 용종이 뭐냐면 녹용할 때 그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 뿔같이 이렇게 생긴 것이 그 대장 안쪽에 표면에서 조금씩 씨앗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맣게 일뜻을 때는 용종이라 하고요. 이게 이제 점점 진행해서 뿌리가 점점 내려서 대장벽으로 파고 들면은 이제 진행하는 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보통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암을 조기 검진하고 치료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가장 좋은 것은 암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가급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장암의 증상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대장암에 대해 걱정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보면은 증상이 딱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이 느끼는 다른 대장 쪽의 질환을 가진 경우에 하고 많이 겹치는 게 많습니다. 보면 갑자기 배변 습관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평소에는 아니랬는데 갑자기 변 보기 힘들다든가, 횟수가 변한다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갑자기 변비가 예전부터 5년, 10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최근 저는 변을 잘 봤는데 갑자기 변비가 생겼다. 뭐 이런 경우.
변을 보고 나서도 뭐 변이 남은 느낌이 찝찝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그 변을 볼 때 피가 비칠 경우, 변에 피가 비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그냥 휴지를 닦았을 때 비치는 경우도 있겠고, 물을 내리고 변기를 봤더니 우리 잉크 퍼지듯이 이렇게 선홍색 피가 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우리 그 소세지 같은 덩어리 묻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변을 화장실에서 보고, 요즘 다 수세식 변기니까요. 변을 물을 내리기 전에 한번 배변이 어떤지, 정말 뭐 황금색 우리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배변을, 자기 배변이 어떤 색깔을 보는 것은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까? 예, 좀 빨라요. 네, 빠르게 습관이 돼서. 그다음에 뭐 이전보다 변이 상당히 가늘어진 경우에 뭐 연필 같이 이렇게 갖는 변을 보신다든가, 그다음에 배가 아픈 경우, 배가 아프고 배가 부르고 뭐 체중이 빠지거나, 밥맛이 없다, 그다음 배에 뭐가 만져진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있다고 해서 다 대장암이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 중에 하나는 뭐 증상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갑자기 없던 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뭔가가 생긴 게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병원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장암에, 어떤 사람이 대장암에 걸리나 이게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이제 대장암의 뭐 예방 차원에서 그렇고, 대장암이 진단이 되었을 때도 내가 왜 이런 암이 걸렸을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나이가 중요하죠. 예처럼 뭐 20대에 대장암에 걸리는 경우는 없으니까, 보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 혹들이 많아서 많이 뗐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암 생길 위험성도 더 높은 거고요. 우리 이전에 대장암을 걸린 분들 또한 또다시 대장암 생길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교수님께서 수술을 잘 해주셔도 이후에 계속 내장 내시경을 당분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윗대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혹시 형제들이 대장암이 걸린 경우에 대장암이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이런 경우에 좀 더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나이가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나이가 드는 게 상식이고요. 그건 뭐 자연의 섭리고, 남자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용종이 대장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뭐 가족 중에 암이 있거나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막상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네, 어떻게 하면 대장암을 예방하시는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뭐 용종을 큰 걸 떼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 아는 거예요.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 가장 흔히 알려진 것들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렵죠. 우리가 뭐 보약을 사 먹거나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건 비용을 지불해서 사서 먹으면 되지만, 잘 알려진 것들, 뭐 비만, 네, 비만하면 대장암 걸릴 위험도 좀 높고, 술, 과도한 음주 좋지 않고요. 담배, 그다음에 우리 붉은 고기라든지 가공육 있죠. 뭐 햄 같은 그런 가공육들, 이런 것들 뭐 다 안 좋은 건 알잖아요. 그래서 다른 뭐 비단 대장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암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인들이 대부분 잘 알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줄이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뭐 우리가 뛰거나 과도한 뭐 테니스를 치거나 그런 운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이럴 때도 그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 이런 소소한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좀 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외에 식이섬유, 과일, 채소는 먹으면 다 좋죠. 그래서 대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가끔 뭐 가스가 차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이런 건 다 좋은 건 다 아시니까 드시면 되겠고, 대신에 과도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평소에 하나도 못 먹고 맨날 뭐 이런 안 좋은 거 한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까지 과다하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느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 중에 제가 받는 질문 하나가 변비가 오래되면 대장암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물론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기면 대장암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는 있지만, 변비가 오래 가면 대장암이 걸린다는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개실염이라고 이제 많이 조금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배가 아파서 뭐 응급실 가고 해서 보면은 개실염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대장암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뭐 나온 얘기는 많습니다. 뭐 엽산, 칼슘, 우유 먹으면 좋은지 이런 건 잘 모르고요. 커피 이런 거는 괜찮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장암은 그러면 우리가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몇 가지 검사가 있는데요.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분변, 잠혈, 반응 검사. 어렵습니다. 변에서 잠혈은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피를 이제 찾아내겠다. 이런 검사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통을 하나 주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변을 보고 난 다음에 변 일부를 스틱으로 이렇게 조금 떠가지고 그 통에 넣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변에서 보이지 않는 피가 비치는지 과연 이렇게 봐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치면 이제 다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장암이 있는 건지 검사를 하는데, 분별, 잠열, 반응 검사가 국가검진, 암검진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가 비친다고 해서 오시는데, 다 암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해보면, 이 분별, 잠열, 반응 검사를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20명 중에 10명, 20명 중에 1명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흔히 나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다 대장암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우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대장 조영술이죠. 대장 조영술은 대장을 통해서 이제 공기를 넣어서 대장을 이렇게 부풀리고요. 그 다음에 조영제를 해서 조영제를 대장으로 항문으로 넣어서 잘 보이게 만듭니다. 대장이 잘 보이게 난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대장이 보이죠. 보이는데 여기에 볼록볼록 튀어나온 건 없는지, 덩어리는 없는 건지 그렇게 보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인데 단점은 검사에서 뭐가 의심되면 결국 다시 내시경을 또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국내에서도 점차 이제 대장 내시경 수가도 많이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대장 조영술보다는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대장 내시경인데, 대장 내시경 검사는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 한두 분들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장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항문으로 이렇게 관을 넣어서 전체를 쭉 문제가 없는지 보고 이렇게 이제 암을 진단할 수 있고요. 정상 대장은 이렇게 매끈합니다. 표면이 매끈한데 이러한 덩어리가 있는 것은 일반인이 봐도 그냥 암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좋은 다른 검사들보다 대장암을 진단하는데 좋은 거는, 장점은 꼭 암이 아니더라도 용종이라고 이제 씨앗이죠. 일종의 대장암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조그만 혹들을 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보면 매끈하죠. 매끈한데 중간에 이렇게 화산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대장 장벽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밑에 약물을 좀 채웁니다. 채우면 이렇게 풍선 위에 이렇게 올라탄 것처럼 푹 떠오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올가미, 전기 올가미를 쬐어서 이렇게 떼어나오고 이렇게 남은 흉터입니다. 이런 바로 대장암 진단뿐만 아니라 작은 용종들은 바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대장암 검진에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중에 하나는 대장 내시경 할 때 식이 조절이 상당히 중요해서요. 보면은 대장 내시경 받을 때는 뭐 금식은 하루 정도 하면 되지만 한 3일 전부터는 이런 걸 다 피해야 돼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씨 있는 과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시경을 해보면 키위, 포도, 양능 높은 참외 많습니다. 수박시대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이나 해조류도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내시경 한 3일 전부터는 이제 우리가 목욕 재개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잡곡류, 현미, 그 다음에 흑미, 그 다음에 채소 중에서도 이렇게 건더기가 많이 지는 음식들은 한 3일 전부터 조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동영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을 비워야 되죠. 장을 비우는 게 힘든데 전날부터 비우거나 당일 비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왕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해보실 분은 아시겠지만 물을 보통 뭐 옛날에는 약수통 하나 4리터를 다 먹었죠. 그 하나를 다 먹고 장을 비웠는데 요즘은 좀 좋아져서 한 반 정도, 2리터 정도 그래도 이제 복용을 해야 되고요.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개원가에서 조그만 물약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흔치 않지만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요즘 많이 쓰지 않고 대부분 이런 큰 물약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장을 잘 비우셔야 되고, 우리가 장 비우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환자분들 설명을 드리냐면요. 장 정결이 잘 된 대장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다 잘 보이죠. 옆에 나무도 보고 다 보이는데 이게 장 정결 준비를 잘 안 하고 대장 내시경을 받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운전을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장암을 잘 찾기 위해서는 장을 깨끗이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통 이렇게 많이 오십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건 내시경으로도 빨아들이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다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깨끗해야 되고요. 이런 게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러는데 치우면 암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못 보겠죠. 이렇게 대장 변을 치우니까 이렇게 암이 아주 큰 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앞으로 하러 오실 때는 뭐 잘 비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대장 내시경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자주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에요. 이거 뭐 위 내시경은 그냥 금식 8시간 하면 되는데 대장은 이렇게 준비를 미리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요즘은 CT 아시죠? 우리 동그란 통 안에 들어가는 CT 대장 조영술로도 많이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항문으로 역시 이렇게 가스를 넣고 대장 벽이 잘 보이게 하는 약물을 한 다음에 쭉 CT를 찍으면 기술이 좋아서 내시경 한 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대장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꼬불꼬불한 대장을 다각도로 보여주고요. 보면 실제로 해보면 가끔 CT 대장 내시경 하고 용종이 발견된다고 저한테 옵니다. 찾아달라고 찾으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화살표 해보니까 이런 게 조금 뭐 하는 게 보인다 하는데 막상 대장 내시경 하면 보입니다. 그래서 CT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은 CT 대장 내시경 또는 CT 대장 조영술인데 이 검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장 암뿐만이 아니라 보통 한 1cm 이상의 용종은 거의 다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좋은데 단점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끝이죠. 있으면 또다시 내시경을 해서 또 떼야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드렸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암 검진 사업은 국가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50세 이상에서 남녀는 매년 그 대변을 받아가서 대변 검사를 하고 거기서 피가 비친다고 하면 이제 의사를 병원을 찾고 조영술해서 이제 X선으로 보든지 대장 내시경을 하고 뭐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단은 말씀하신 대로 대장 내시경 진단은 일단 대장 내시경을 해서 대장암은 조직 검사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는 이제 진단이 되면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